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제가 2021년을 쏟아부어 번역한 책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하피TV가 아닌 이 책의 번역가 이현준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이 어떤 책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 보시는 파이돈 출판사의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 디자인의 역사라는 영어 원서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을류문화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 번역을 결심한 이유에 적지 않은 비중이 바로 파이돈 출판사에 있습니다. 흔히 3대 아트북 출판사로 파이돈, 타쉔, 애슐린이 꼽힙니다.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책들이 아트북들인데요. 아트북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형 판형으로 제작되는 예술 서적을 의미하죠. 미술부터 건축, 패션, 사진 등 다양한 분야로 출간되고 있어요. 이렇게 판형의 크기 때문에 대신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타실에서 나온 데이비드 호큰이나 페라리처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아트북도 있습니다. 현재 제 서재를 사무실로 옮겨오는 중이라 가지고 있는 아트북 중 일부만 꽂혀 있는데요. 대부분이 파이돈 아니면 타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파이돈 출판사의 대표적인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디터람스 가구를 하나둘 모으면서 공부하려고 샀던 디터람스, 아트토이에 관심이 생겨 구매했던 카우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인기가 높죠. 저희 고객 댁에서 종종 보여서 공부하려고 샀던 장미셸 오토니엘. 파이돈이 요즘 여성 예술가에 집중하고 있죠. 최근 출간된 오먼메이드, 그리고 파이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죠. 1950년에 출간되어 700만 부가 넘게 팔린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이 책은 유럽 여행 가기 전에 한 번씩 읽고 갔던 책인데요. 너무 좋아서 원서로도 소장하려고 샀습니다. 파이돈 출판사는 1923년 빈에서 출발한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나치의 압박을 피해 런던으로 본사를 옮기게 되고 지금껏 이어지고 있죠. 파이돈은 잘 아시듯 소크라테스의 제자 파이돈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파이돈, 타쉔, 애슐린에서는 음악 관련 서적은 꽤 출시했지만 오디오 서적은 전무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최초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해외 취재를 갔을 때 해외 오디오샵에서 이 책을 처음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니, 파이돈에서 오디오 아트북이 나왔다고 바로 사야지 했는데 이 책이 초판 발매 후에 수개월 동안 솔드아웃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차 을류문화사의 정상준 편집 주간을 뵙게 됐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가장 끝내주게 트는 DJ 중 한 분이십니다. 조만간 하피TV에서 이분이 부캐로 DJ를 맡고 있는 음악바와 정상준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분을 뵀는데 반가운 뉴스가 을류문화사에서 파이돈 한국 출판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첫 책이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파이돈에서 하이파이라는 책이 있는 건 아시냐 여쭈었더니 정상준 편집 주간도 오디오 애호가이기에 당연히 준비 중이라 답하셔서 제가 이 책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인 을류문화사는 많이 아실 거예요. 1945년 을류년에 창립해 을류문화사가 된 거죠. 영화 말모이에서 보면 조선어학회가 이후 한글학회가 되죠. 서울역 창고에 숨겨두었던 조선어 사전 초고를 이후에 기가 막히게 찾게 되죠. 이 초고를 1947년 한글날에 우리말 큰 사전으로 출판한 곳이 바로 을류문화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을류문화사의 세계 문학 전집이 유명했죠. 제가 처음 을류문화사를 접한 것은 바로 중학생 때인데요. 그때 읽은 국화 칼이 바로 을류문화사의 책이었어요. 파이돈 그리고 을류문화사, 저를 추동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저는 당초 오디오 책을 쓰기 위해 계속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오디오 그리고 음반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영상 몇몇을 제작하기도 했었죠. 오디오의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 1877년에 시작되어 불과 14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백가 시대라고 하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중 약 200년 동안 등장한 사상가들이 서로의 사상을 치열하게 겨루면서 현재까지도 내려오는 동양 철학의 기초를 완성했죠. 오디오도 다르지 않습니다. 145년간 무수히 많은 천재 엔지니어들이 등장해 서로 경쟁하고 한계를 부수며 켜켜이 싸운 역사입니다. 저는 이 천재 엔지니어들을 가리켜 오디오 혁신가라 부릅니다.
제가 지난 23년간 오디오 평론가라는 직업을 이어온 것은 음악에 대한 절절한 사랑도 있지만 바로 이 오디오 혁신가에게 매혹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도 하피TV를 통해 오디오 혁신가와 이들이 만들어낸 명기를 이야기할 때 흥분되고 가슴이 뜁니다. 이 책은 145년간의 오디오 역사와 그리고 오디오 혁신가와 그들의 브랜드와 제품을 한 권에 빼곡하게 담고 있습니다. 에디슨부터 마란츠, 뱅앤올uf슨, JBL, 맥킨토시, 보스, 마크레미스, B&W, 골드무트 그리고 애플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디오 역사서를 쓴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자료 사진이었습니다. 이 자료 사진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구하더라도 복잡한 저작권을 풀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이 모두를 정리한 저자 기디언 슈워츠도 대단하지만 저작권을 모두 해결한 파이던 출판사도 놀라운 거죠. 이 책보다 나은 책을 만들기 어렵다면 한국의 독자를 위해 이 책을 제가 직접 번역하는 일도 의미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책은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로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시대의 아이콘은 대체 어떤 오디오를 썼기에 애플을 아이팟을 그리고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을까 화두를 던지는 거겠죠. 일부 오디오 메이커들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오디오를 썼다 주장합니다만 실제 구글에 검색해보면 단 한 줄의 자료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케팅 수단으로 스티브 잡스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는 단 한 장의 사진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타임즈에 실린 사진인데요. 아쉽게도 이 책은 소개는 하지만 사진은 실지 못했습니다. 아마 파이돈조차도 그 사진의 저작권을 풀기 어려웠나 봅니다. 대신 저희 영상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 시스템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를 다룬 것도 이 책이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1980년 애플의 첫 IPO에 성공하고 2억 달러의 현금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포르쉐 911, BMW 바이크, 조지 나카시마의 가구, 그리고 하이엔드 오디오를 섭렵하죠. 소위 당대 최고의 명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각을 키웁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 픽사를 설립하고 다시 애플에 복귀해요. 조나단 아이브를 기용하며 놀라운 디자인 피스를 쏟아내죠. 그리고 그 결정체는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기업인이 혹은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는 비즈니스맨들이 왜 오디오를 써야 하는지 역설합니다. 이후로부터 이 책은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에디슨 포노그래프의 실린더부터 LP를 다루고 그리고 릴테이프 시대를 거쳐 CD, 아이팟의 MP3 그리고 지금의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이르는 서사를 이야기합니다. 에디슨부터 1950년대까지를 1장 오디오 산업의 유토피아에서 다루고 1960년대를 2장 관능적인 스테레오, 1970년대를 3장 하이엔드 오디오의 탄생, 1980년대를 4장 오디오 르네상스, 1990년대 이후를 5장 진공관의 귀환과 6장 새로운 아날로그 혁명에서 다룹니다. 제가 하피TV에서 유명인의 오디오 시리즈를 연재해왔죠. 이 책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에서는 유명인의 오디오도 다룹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티브 잡스부터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테아트로포, 히틀러가 사랑한 아에게 테이프 레코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맥킨토시 앰프, 플레이보이 발행인 휴 해프너의 섹시한 장전축까지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휴 해프너의 장전축, 클레어톤 프로젝트 G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휴 해프너뿐만 아니라 프랭크 시나트라, 오스카 피터슨도 이 제품을 썼고요. 숀 코너리도 썼습니다. 영화 졸업에도 등장했죠. 당시 네루라 하는 유명인들은 모두 이 제품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클레어톤 오디오를 소개한 것도 이 책이 유일하다시피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어톤 프로젝트 G가 오디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전축이라 생각합니다. 클레어톤의 창립자 피터 뭉크와 데이빗 길모어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가구 수준의 오디오를 만들고 싶었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JBL 파라곤보다 이 제품이 우위에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극히 소량만 남아있고 해외에서는 아주 가끔 매물이 등장하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저는 소장 중인 선배님을 통해 실물을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이 기기는 언젠가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책을 통해 아름다운 클레어톤 오디오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권해드릴 수 있는 건 훌륭한 텍스트가 담겨있기도 하지만 원래 이렇게 파이돈 아트북이잖아요. 사진이 참 많습니다.
페이지 3분의 1 정도가 제품 사진이에요. 그리고 끝내주는 사진들만 잘 모았습니다. 오디오 명기 카탈로그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심오한 오디오 숙달자나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읽히는 점이 바로 아트북의 매력인 거죠. 보기 참 편하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만 찾아 읽으셔도 되고, 관심을 갖는 시기 1950년대 혹은 1980년대 이렇게 궁금한 시기만 읽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메리트는 가격이에요. 원서의 가격은 정가가 89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10만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단돈 2만원,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할인해서 18,000원이죠.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책의 앞광고입니다. 저는 이 책이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번역자이기 때문에 이 책의 판매량에 따른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제 수익보다는 한국에서 오디오 서적이라는 카테고리가 우뚝 섰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훌륭한 오디오 책이 출간되더라도 판매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자가 들인 품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바로 이 책이 파이돈 원서죠. 두 책의 판형이 이렇게 다릅니다. 원서는 판형이 크기 때문에 꽂아 놓았을 때도 멋있지만 사진이 크기 때문에 눈이 훨씬 잘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서의 가격이 10만원이 넘으니 국내에서 이 판형으로 나오면 못해도 5만원 이상이 될 겁니다. 가뜩이나 적은 오디오 서적 판매량인데 5만원 이상이면 판매량이 10분의 1 이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출판사의 의견이었어요. 저는 안타깝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오리지널 판형의 매력이 존재하는데 역자로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을류문화사에서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 판매량이 일정 쇄 이상이 되면 이렇게 오리지널 판형으로 발간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책이 오리지널 판형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이 책 제가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셨던 사인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다음 주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면 커뮤니티와 카페에 공지하겠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한 권씩 책 쓰기가 제 목표입니다. No audio, no life. 앞으로 하피TV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문구인데요. 제 다음 오디오 책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 책을 쓸 수 있으려면 이 책이 잘 팔려야 합니다. 그래야 출판사와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꼭 주문해 주시고요. 여러 권 사서 주변에 선물해 주셔도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제가 번역했지만 이렇게 한 권으로 오디오 역사를 간명하게 정리한 책은 없습니다. 오디오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께 좋은 바이블이 되어줄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외에도 오디오 서적을 출간한 동료를 모셔서 오디오 책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가깝게는 진짜 LP 전문가 최은욱 원장님 모셔서 LP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촬영일인 오늘 받았는데요. 이 책의 발매 시기가 갑자기 당겨지게 되면서 마지막 교정 작업이 타이트하게 진행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교정을 요청한 몇몇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만 보이는 오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2쇄에서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류문화사 주최로 진행하는 이 책의 북토크가 2월 내 진행 예정입니다. 오디오가 있는 서촌의 멋진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그때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겨있는 책이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번역가이자 오디오 평론가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